11시 예정된 저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께서 안내하신 자리인데 지금 저희 당 의총 관계로 못 내려주셔서 제가 대신 내렸습니다. 저는 서울금천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적폐가 한두 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남북 경협 문제입니다. 거의 타격을 받았고 괴멸되었습니다. 남북 경협이 다만 일부 기업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 여기 의원님 오셔야 기자회견 사용 가능하십니다. 저 이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지를 안 달고 다니는 형편이 되나가지고 아마 뭐 초선이고 못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저희 경협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이 단순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북관계 전반이 좌초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은 우리 남북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이사 조치 이후에 사실은 남북 경협 기업은 다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 최후의 철퇴를 내린 것이 이제 개성공단 철수였죠. 그렇게 해서 이 정부에 들어서 말했던 통일대박이라는 것은 그냥 싱글에 불과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활로로 할 수 있는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활로를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남북 경협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닫힌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그것을 몸을 겪어오셨던 남북 기업 관계자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북 경협 기업인 정양승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드감이고 제가 지금 남북 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는 개성공단 기업들한테는 5,200억을 지원해주고 오이사 조치한 이명박 정부 했을 때 오이사 조치로 피해본 기업한테는 820억 원이 대출해줬는데 지원이 아니라 이는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을 외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속하게 5,200억 안 되는 1,000억에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용호식입니다. 금강산 투자기업회는 금강산 관광특구의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올해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지 9년째 내려갔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금년 2월 공단에서 전면 폐쇄되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에 따라 공단 폐쇄 6개월 만에 지난 현 시점에서 경협보험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북한의 금강산 및 내륙 기업들이 자산을 몰수하였고 남북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 기업들은 투자 자산 및 계약금을 전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 투자기업회는 분양단 정부를 믿고 따라 금강산 투자기업에게 최소한 전용공단에 대한 종합대책 동일하게 경협보험을 지원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에 개성공단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1 내지 6항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형평성과 공평함을 추구하고 유지하며 불공평함을 해소하고 엄중한
책임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9년간 정부만을 믿고 따라온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에게는 최소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영보험 수준의 경영보험금을 지원하여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평양에 우리나라 분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합병회사를 설치한 안동대마방직 대표 김정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그 보도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통계라고 해도 통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나온 남북 경협에 대한 통계 자체가 북한의 정상적인 무역하고 또 개성공단의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가져가서 가공 봉지에서 가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합산된 통계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실무경제 차원에서 분석하면 그건 올바른 통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통계가 우리 이 실제 남북관계 전체 통계로 오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은 그 보도 자료에 있는 그 수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단 남북 교류가 시작된 노태우 대통령부터 5.24 조치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사실대로 분석하고 해서 드린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문제는 국가적인 대과제로서 평화와 번영된 한반도 미래 건설을 위해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인 소명과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민족적인 대과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이해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려를 범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앞세워 이에 반하는 세력에게는 종북 세력, 친북 좌파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안보 지상주의를 조성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순수한 민간 기업인들은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개념 도입으로 시작된 남북 경협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적인 대과제로 착실하게 성장되어 왔고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에 부응하여 국익 차원에서 참여했던 천여 개 기업과 5만여 명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고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가장 큰 국정과제로 앞세웠던 지난 9년 세월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단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국익에 부합된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처럼 하나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시킴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온 국민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 22년 만에 5.24 조치 만에
약 1,000억 불의 100억 불의 무역고를 북한 내륙 기업은 달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가 빠뜨려져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남북 경협의 그 실적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불의 무역고를 돌파했다는 것은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산업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통신도 안 되고 통관도 안 되고 통행도 안 되고 그러다가 북한 안에는 또 전력난에 물류난에 또 외환난에 정상적인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기업 환경에 있는 북한에 우리 기업이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수많은 기업이 좌절해서 쓰러지고 그 좌절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남북교류 22년 만에 100억 불의 무역고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 100억 불의 무역고가 북한 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북한 경제는 약 38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줬습니다. 외화 수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은 그동안 22년 동안에 북한에는 약 한 300만 명이 남쪽에 물건을 팔면서 막 탄가 위에서 또는 바다에서 또 농촌에서 또 경공업에서 남쪽 일을 하면서 한 분들이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줬습니다. 또 그 남북 교류로 인해서 국내에 끼친 영향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국내에도 부가가치가 240억 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22년 동안에 연 한 100만 명에게 연인은 1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가가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모래를 1년에 2천만 불을 사게 되면 1루배당 2,000원입니다. 그럼 2천만 불을 사면은 국내에 나와서 이 모래를 팔면은 1억 3천만 불이 됩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불은 우리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고용 창출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북 터주기가 아니라 실제 남과 북이 함께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교류가 한참 착실할 때 많은 유수의 세계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가 2050년에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된다는 그런 장밋빛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10년 동안에 과거 노무현 정부의 2만 불 시대가 지금도 2만 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솔직히 남북경협하면 전부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어요. 이 참으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남북경협 개성공단은 여기 제가 뭐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해주세요. 개성공단은 사실 그 단 하나의 무상지원도 받은 바 없이 시작된 남북 민간 경협과는 달리 북으로부터 공정 부지를 조차하여 정부로부터 철도, 도로, 전력, 통신, 공업용수, 폐수, 물류 등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또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 투자를 하여 북한으로부터는 단순한 노동자를 제공받아 인건비만 지불해주는 엄밀히 얘기하면 노동자 고용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이 변화되어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구로 탈바꿈함으로써 정치적인 상징성은 존중받아 마땅하나 남북 경협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평양이고 2,400만이 북한 내륙에 살고 있으며 7천조 상당의 지하자원과 수백만의 우수 노동력이
북한 내륙에 실존하고 있는데 인구 20만의 변방 소도시 하나 그 공단이 또 강령지가 남북 경협의 축으로 가포장되어서 남북 경협 자체를 왜곡하고 있으면 정말 나무만 보고 숲과 울창한 밀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존치를 정당화해온 정부 당국과 일부 언론, 대북 학자들의 방조에서 기임했음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보고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왜 하필이면 나라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생산 거점을 붕괴시키고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국민의 세금마저 낭비하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관계부처 공직자들은 무능해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분노하고 개탄하게 만드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취한 사후 대책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지되자 북한은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 자산마저 몰수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피땀으로 쌓아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24 조치 이후 7년 동안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북한 내륙 진출 기업에겐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5,300억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손실보장과 금융지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 정부 예산 심의에서 외통위 3당 합의로 올라온 내륙 진출 기업인들의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내륙 투자기업이 북한 당국에 의해 몰수, 투자 자산이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 위협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기금법 시행령 5장의 손실보조란에 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직무유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와 희망과 평화, 공동 번영도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칠순이 넘는 노기업인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서서 남북 경협의 올바른 이해를 또 남북 민간 경협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백년 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가두었던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 국익에 부합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해서 온 국민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마지막 기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국군 융성의 대로에 당당히 참여해 주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